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빳빳한 신근다발 같은 투표지, 그리고 눈을 씻고 열심히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접은 흔적의 투표지, 3차례 걸친 재검표 현장에서 참관인과 원고 측 변호사들이 목격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천 연수울과 영등포울 재검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차례의 증거 보전 절차에 참가했던 박주연 변호사가 아주 평범하지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20만 장이 넘는 투표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 접은 표들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이 빳빳한 투표지였습니다. 간혹 한 번 접힌 투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더하면 다른 참관인들의 증언은 표가 접힌 경우가 있었는데 낱개로 한 장 한 장 접히지 않고 뭉텅이째로 접힌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박주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첨부한 사진과 같이 약간 비스듬히 100장 가운데서 한두 장 접힌 투표지가 있었습니다. 반 접힌 흔적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을 씻고 쳐다봐도 찾을 수 없는 접힌 투표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박주연 변호사가 아주 간단하지만 누구든지 4.15 총선의 실상과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같은 짓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관계자들이 행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를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과 10여 명의 부장판사, 그리고 70에서 한 80명에 달하는 법원 직원들이 이 모든 것을 3차례에 걸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재현 대법관은 필사적으로 사건 은폐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소위 장구 끝에 소위 악수를 둔다는 그런 옛말처럼 급지 않은 친절하게, 그러나 너무 위험하게 감정목적 불체 5호인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아주 유치하고 거친 방법으로 위조해서 제공한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그렇게 유치하고 거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악한 앱슨 프린트로 거짓으로 출력된 그런 배춧잎 투표지 가짜를 대법관에 의해 가지고 제공이 된 겁니다. 물론 대법관이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고 그 수하에 있는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제출했지만 그런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기표한 투표 용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대부분 접어서 넣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춘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투표를 10번 이상 했지만 한 번도 그대를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표인들이 접어서 넣은 표는 다 어디로 갔는가? 소각했는가? 파쇄했는가? 땅에 파묻었는가? 이런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앞으로 답하는 그런 시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또다시 박주연 변호사는 이렇게 접히지 않은 표를 어디서 많이 본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지도하에서 행하는 그런 투표다는 점을 또 지적하는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수십만 장의 빳빳한 투표지들을 제가 보면서 중국인들의 중국어 투표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접으라는 법조항을 세 군데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해설을 좀 더 하면은 저도 이번에 박주연 변호사의 글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에서 아주 친절하게 투표지를 접어서 넣으십시오. 투표지를 접어서 넣으십시오. 투표지를 꼭 접어서 넣으십시오. 그렇게 3번씩이나 법의 규정으로 그렇게 박아두었습니다. 다시 박주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투표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 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를 보면은 투표 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 용지의 1인의 후보자가 선택한 다음에 투표 용지에 해당欄에 기표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참 법을 만든 사람이 잘 만들어 놨네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됩니다. 다시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투표용지와 해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의 일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에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이것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한 이후에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것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한 이후에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됩니다. 참 친절하게 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접어서 넣으라는 것이죠. 근데 접은 그런 투표지들은 다 어디로 갔냐 이야기죠. 재검표 자리에 등장한 그 투표지 가운데 접은 표가 왔는데 그 직접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찍은 표가 어디로 갔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표를 없애고 소각시키고 파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어디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덮을 수 없다고 봅니다. 조재현이 아니라 조재현 할아비가 오더라도 덮을 수가 없고 김명수가 아니라 김명수 할배가 오더라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법관들이 명예를 찾는 것은 늦게나마 정직한 재판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다시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9항 제외선거의 투표 절차입니다. 3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항입니다. 투표용지와 해송용 봉투를 받은 제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 1명의 후보자에 기표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것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한 이후에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잠은 제대로 잘 수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만일 그렇게 모든 것에 초연하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이러면 그것은 기네스북에 등재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이 무슨 계략을 사용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를 기획한 자, 범죄를 행한 자, 범죄에 협조한 자들은 모두 다 법의 단죄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벽이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